그 HPSP의 현재 최대 주주는 네. 이제 사모펀드인데 네.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네. 아마도 한미반도체로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예, 오늘도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장 심사 통과한 반도체 장비 회사 얘기를 하려고 나오시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이름은 이제 HPSP 여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명이 어려워요. 예, 네. 그 사명을 풀어 쓰면은 네. 이제 하이 프레셔 그리고 솔루션 프로바이더 HPSP입니다. 그러니까 고압 솔루션. 그렇습니다. 하이 프레셔니까 고압이고 고압으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고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압을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 고압을 활용하는 고압 압력이 높다.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가 높아야 어느 정도 돼야 압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20기압. 그러니까 이제 압력밥솥이 보통 한 2기압 전후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니까요. 네. 우리가 쓰는 이제 전기 압력밥솥의 10배 정도의 압력을 쓰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의 형태는 뭐 제가 뭐 사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밥통 같은 것들을 더 높은 압력으로 크게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예, 웨이퍼가 예.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장비겠네요. 네. 근데 어디에 쓰여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쓰입니다. 네. 반도체 전하고 후를 이제 나누는 거는 네. 웨이퍼에 패턴을 새기는 웨이퍼에 패턴이 새겨졌느냐로 이제 갈리는데 네. 반도체가 웨이퍼에 패턴을 새기는 것까지가 전공정, 네. 새기고 나서 이후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공정 뭐 이런 거 예,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패턴을 새기는 과정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압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네. 압력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압을 쓸 때 수소를 쓰게 되는데 네. 수소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 때 뭐 전하 이동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특성이 좀 개선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열을 굉장히 전공정 상태, 그 공정이 다 된 상태 안에 이제 뭐 구리도 배선도 깔려 있고 이러는데 열을 또 완전히 높여버리면은 그런 게 층이 무너지니까 고압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압력하고 네. 온도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세게 하면은 온도를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컨셉이 되는 거고 네. 웨이퍼라는 게 이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상당히 높이게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데미지가 되는데 네. 그 데미지가 이제 어떤 총량처럼 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의 총량을 좀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 장비를 쓰게 된다면. 네.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 뭐 그 사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뭔가 그냥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다라는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높이냐? 압력으로, 수소를 집어넣고 압력을 세게 높이고 하면 지금 가공이 다 된 웨이퍼에 그렇게 높은 열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낮은 뭐 낮다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영하 뭐 우리가 그렇죠. 이런 상온은 아니고 보통 그러니까 공정에서 쓰는 온도 공정에서 쓰는 온도 내에서의 또 낮은 온도로 요걸 압력으로 스스로 꽉 눌려주면 뭔가 이 패턴에 있는 뭐 보이드, 공극, 뭐 이런 뭐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좀 채워주면서 수율에 그러니까 뭐랄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리페어해주는 어떤 이런 컨셉의 장비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이 장비를 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고 이런 컨셉의 장비가 그리고 아주 이제 첨단 공정에서는 활용도가 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제 상장을 조만간 이제 상장 절차를 밟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밟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HPSP 대표님 모시고 좀 기술적이나 뭐 이런 고객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HPSP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얘기. 사실 HPSP라는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상장 관련된 주제보다는 한미 반도체와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 HPSP의 현재 최대 주주는 이제 사모펀드인데, 네.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네. 아마도 한미 반도체로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제 최대 주주가 한미 반도체이고, 네. 그리고 2대 주주가 한미 반도체. 예, 2대 주주가 한미 반도체고, 네. 사모펀드라는 게 이제 목적이 이제 보통 엑싯이기 때문에 상장이 그렇죠. 되면 계속 돈 심어놓지는 않죠. 예, 상장이 되면 뭐 돈을 빼려고 할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다 나가게 되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2대 주주가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빠지면은 2대였는데 1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여기 언제 투자했어요? 여기 이제 작년 6월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예.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 이제 신주 발행으로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구주를 샀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의 대표인 곽동신 부회장이 네. 이제 각각 절반씩 네. 이제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 12.5%씩 합치면 25%. 지금은 조금 희석이 돼서 그거보다는 조금 작을 텐데,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돈은 얼마 넣은 거예요? 예, 각각 이제 12.5%가 375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네. 뭐 곽동신 부회장도 375억 원, 한미 반도체도 375억 원, 둘이 합쳐서 750억 원. 예,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도 375억으로 개인적으로도 지분을 취득했고, 한미 반도체도 동일 비율로 지분 취득했다. 예. 적지 않은 돈인데. 예, 보통 이제 신주가 아니라 구주를 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경영권을 인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대 주주도 뭐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장 후에 나갈 걸 충분히 뭐 예측할 수도 있고. 25%인데 지금 25% 갖고 있고 조금 희석된 상태라고요? 예, 약간 희석돼서 아마 24점 뭐 몇몇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상장하고 나면 또 이제 신주 발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한 10% 후반, 20% 초반 얼마나 뭐 그런 계획들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큰 딜이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큰 딜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분 인수 공시할 때 예. 이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던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인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 공시를 보면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지분 투자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익 증대. 저는 여기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말이 이제 눈에 띄는데,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한미 반도체의 김민현 사장이 이제 네. 상무이사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같이 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대한민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된 회사이고, 그리고 주로 후공정 쪽을 좀 많이 했던 회사인데, 이건 지금 어쨌든 전공정의 끝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웨이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후공정을 넘어서 전공정으로 가겠다. 예. 뭐 갈 수도 있다. 뭐 간다. 하여튼 뭐 포트폴리오 강화 수익 증대라고 아웃을 했으니까. 수 있는 네.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이런 식의. 곽동신 부회장이라는 분은 창업주는 아니고 창업주의 아들이시죠. 예. 어떤 분이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회사에서 지금 경영한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곽동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단독 대표로 이제 경영에 나선 지 올해 한 12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아버지인 광노건 회장과 이제 각자 대표 체제였다가 3년 뒤인 2010년에 단독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지난 2011년 한미 반도체 매출이 한 1,700억 원,
이 정도였고 10년이 지난 이제 작년 매출이 3,732억 원. 두 배가 좀 넘었습니다. 10년에 한 2배. 올해도 성적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좀 시장의 덕을 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닌 재작년 2020년에는 2,500억 원대, 네. 그리고 2019년에는 1,200억 원대. 그러니까 한 한미 반도체라는 게 한 2,000억 원 전후 뭐 이런, 그러니까 매출의 폭이 네. 그 정도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지금 뭐 공장 증설을 또 해놨고 뭐 3공장, 4공장 뭐 해서 인천 그쪽에 보면 그 삼미 반도체 회사 있는 주변에 가보면 다미 공장들로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그걸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지금 뭐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면 뭐 기본적으로 6개월, 12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대비를 대비를 그 잘 전에 해놨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 HPSP 지분 투자한 것도 구주 인수한 것도 뭔가 한 10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뭔가 이제 회사의 어떤 왜 그 회사가 이제 계단식으로 크게 한 번씩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회사를 수익을 실적을 확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HPSP라는 회사 자체의 실적도 굉장히 독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18억 원 매출에 네. 영업이익이 452억 원입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네요. 예, 거의 뭐 50%. 이런, 그러니까 장비회사 중에 이렇게 50%씩 이익 내는 회사가 그렇게 네. 많지 않은데, 예,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거의 독보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되게 알짜 회사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관점에서도 뭐 아까는 이제 뭐 사모펀드가 팔고 나가면은 뭐 일대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정들을 저희가 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도 되게 괜찮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할 때 한미반도체하고 곽동신 부회장이 투자할 때 밸류가 어느 정도였어요? 밸류는 이제 3천억 원 밸류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그 당시 이제 주당 가액이 72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주당 이제 뭐 70만 원 이러면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네.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아마도 상장 준비 과정인 것 같은데 액면 분할도 하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상 증자. 증자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식 수가 네. 이제 40배가 됐습니다. 아, 그때 작년 6월 이후에서 40배를 더 늘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한 40배로 늘렸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미반도체와 네. 그 곽동신 부회장은 네. 한 18,000원 정도에 산 셈입니다. 18,000원 정도에. 지금 공모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장비 업체들 상장 공모하고 하면 뭐 2천억, 뭐 3천억, 3,500억 넘으면 되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3천억 밸류 때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작년엔 생각했는데, 작년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HSP의 실적이죠. 그래서 지금 공모 때 이 회사 전체 밸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이 이익과 또 그 동종 업종의 어디랑 동종 업종으로 이제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그 업종의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성장성과 그 동종 업종의 퍼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증권가나 아니면 이쪽 지금 HPSP에 관계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뭐 한 1조 가까이도 우리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좀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 네. 만약에 이제 1조 가까이 되면은 이제 3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1년 만에 한 1,500억 원 만약에 3배가 된다면 네. 이제 한미 반도체와 곽동신 부회장이 이제 투자한 금액을 합쳤을 때 한 1,500억 원의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요런 수익이라는 게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거고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인수에 좀 더 네. 예, 방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현재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그렇습니다. 이게 프레스토 제6호 사모 투자 합자 회사 그리고 운영사는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이 크레센도라는 회사도 되게 유명한 PE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팔 창업자로 이제 유명한 피터 필이 운영하는 이제 투자 회사죠. 여기가 지금 지분 49, 그러니까 HSP 지분 49%를 가지고 있고 네. 2017년 4월에 설립된 회사니까 한 5년 네. 정도 됐고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HPSP의 지분 49%가 조금씩 풀리게 된, 그러니까 그것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곽동신 이제 부회장과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진 이제 HPSP의 그러니까 곽동신 부회장하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이제 주식을 아마도 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분 49%가 시장에 그냥 한 번에 불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걸 또 지분을 사오려고 그래도 상당한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재무적 만약에 뭐 인수를 완전히 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또 다른 어떤 재무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으로 좀 보고서 판단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워낙 좋게 평가받고 상장 때도 좋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뭐 널리 알려져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아서 주가가 막 굉장히 또 치솟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뭐 투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도 여기를 이제 인수함으로써 뭐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어떤 사업 10년 동안에 이제 축적된 어떤 반도체 장비 이제 업계의 네. 어떤 경영 상황을 보면서 내린 이제 뭐 어떤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HPSP 아까도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소와 압력을 활용해서 반도체 전공정 끝단에 웨이퍼를 집어넣으면 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 지금 이 정도 매출과 이익률이 나오는 것은 일단 필요해서 쓴다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단 공정 뭐 10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이 정도 이익률이라는 것은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또 고객사도 넓힐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오다 가다 이제 들은 얘기는 지금 메모리 쪽은 요걸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메모리 쪽도 계속적으로 이 손폭이 좁혀져 나가다 보면 로직처럼 결국은 이 장비를 써야 될 때가 오는데 아시다시피 웨이퍼 투입량 쪽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리도 물론 많지만 선단 공정 쪽에 파운드리 캐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D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해도 뭐 월에 40만 장, 50만 장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도 한 40만 장 정도 되고 마이크론도 뭐 한 30만 장, 35만 장 정도 되니까 이 시장이 터지면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그 미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선단 공정에 더 필요하냐면 네. 이제 우리가 선폭이라고 하면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제 네. 게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 게이트 이제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걸 쓰게 되면 게이트에 이제 압력을 쭉 가하면 그 소스 드레인 층하고 게이트 혹은 이제 절연막층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셜 디펙이라고 네. 그러니까 계면에서의 어떤 디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누르면서 뭐 제가 없앤다. 제가 추정컨대 뭐 그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쭉 누르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필요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모리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풍산이라는 회사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던 거의 2000년 초반부터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울산 과기원 유니스트에서 이제 관련 기술을 이제 이전 받아서 풍산에서 하다가 풍산에서 이제 2010년 말에 이제 사업 부문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것이죠. 그때는 너무 빨랐던 기술 아니었나?
그렇게 2010년도 예. 정도면 뭐 맨날 놈 28나노 뭐 이럴 때입니까? 하여튼 이게 기술이 빛을 보는 시기가 하여튼 뭐가 딱 아기가 맞아야 이게 매출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한참 힘들다가 지금 이제 결국은 PF 쪽으로 갔던 건데 네. 지금 그리고 뭐 투자 관점에서도 적게 투자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요. 예, 중요하고 그리고 참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HB 테크놀로지 이제 뭐 장비 회사. 디스플레이 네. 장비 회사로 알려진 그쪽 계열의 HB 인콥 그러니까 HB 그쪽에 이제 어떤 지주 회사 격인 HB 엔콥이 이제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사장의 이제 구주를 산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고 근데 같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80억 원. 그래서 지분이 한 2% 후반 네. 그렇게도 있고 H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냐 보면 HB 테크놀로지가 이 프레스토체 6호 PEF에 이제 LP입니까? 예 LP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LP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K맥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그걸 이제 하게 됐고 거기에 한 133억 원이 LP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HB에서도 뭐 펀드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지만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큰 이제 규모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그룹이라고 본다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정도로 뭐 회사의 성장성을 좋게 봤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LP로 들어와 있었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 가만 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우린 직접 한번 좀 넣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HPSP 상장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되겠죠. 심사 통과했으니까 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대표님이든 그 회사 관계자든 모셔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